붕어낚시 월척특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섭입니다. 저는 오늘 월척특급에서 지금 시리즈로 들어와서 최초의 떡밥 대물낚시 4편을 했었고, 이어서 매주콩 대물낚시 했었고, 근본부터는 참붕어 미끼를 이용한 대물낚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간 장막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100mm 이상의 비가 거의 전국에 걸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지금 비가 쏟아졌다가 잠시 그쳤다가 다시 지금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장마비는 아마 예보상으로는 내일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마기에 100mm 이상의 비가 오니까 온 저수지나 댐이나 웬만한 수로에 가면은 제가 오면서 돌아보니까 전부 황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서 오다 보니까 여기는 경상남도까지 왔습니다. 아마 월척특급에서 경상남도 편을 진행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참붕어 대물낚시는 이 황토물이 돼서 물이 갑자기 불어올랐을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이 경상남도 사천시 권양면 바닷가와 연관된 작은 들 가운데를 흐르는 수로가 바다와 연관된 이곳에 찾아 들어왔는데, 이 수로 근처에 있는 작은 이 저수형 둔벙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둔벙에는 물이 황토물이 되지 않은 채 약간 불어난 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공략해서 오늘 참붕어 대물낚시 첫 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맛비로 인해 전국의 저수지 대부분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시기, 마땅한 포인트를 찾지 못해 결국은 미지의 세계인 경상남도 사천시까지 오게 됐다. 농지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환덕수로는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의 유입량이 적고 꾸준한 수위가 유지되는 곳이다. 또한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낚시인의 손때를 타지 않은 미지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공략할 포인트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방하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자리 잡아서 놓고, 저는 지금 참붕어를 채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두워져서 밤이 되면은 참붕어는 채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둡기 전에 일단 참붕어를 채집하기 위한 포획망을 먼저 설치하고 가서 이제 낚시 준비를 계속할 겁니다. 이 참붕어는 이런 장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령에서는 잘 채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용이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자리, 그 중에서도 물결이 센 자리 바로 옆에 약간 비킨 가장자리, 이런 곳이 참붕어 채집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획망이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의 포획망을 넣어서 요 바로 물이 떨어지는 아래쪽에 구물구물 모여드는 참붕어를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넣어놓고 가서 낚시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참붕어 들어가면은 가지고 와서 참붕어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수초가 밀려서 있어가지고 찌가 서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약간만 지금 바늘을 이용해서 갈게 몇 개만 지금 긁어내는 겁니다. 대개 이런 수로에 독립된 둔벙형 수로에서는 가까운데 연안 갈대 쪽 아니면
저 맞은편 가해 쪽 이런 데에서 대물 입질이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지금 가운데에도 말풀류가 잘 발달돼 있어서 지금 말풀이 잘 발달된 쪽에도 찌를 세우고, 지금 맞은편에를 긴 대로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보니까 아마 또 구멍치기로, 수초 직공 구멍치기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비 오는 날은 구멍치기를 하면 낚싯대 마디를 접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앞치기에서 떨금 앞치기 형식으로 수초가 조금 듬성한 곳에다가 찌를 떨고 놓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됐고요. 지금 이거는 1.5칸대입니다. 1.5칸대가 대략 수심이 한 80cm 그런 정도로, 수심은 참붕어 대물 낚시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그런 수심입니다. 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밤낚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참붕어를 갖다가 전부 참붕어로 꿰서 케미 꿰가지고 전부 지금 이제 찌를 세워놓고,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입질 기다리는, 한 번 입질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물이 급격히 불었고, 아까 도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토물이 졌을 때 어려운데, 여기는 그나마 오늘 돌아본 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황토물이 가장 끼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약간의 영향은 있는데, 과연 이런 속에서 참붕어를 입질하고 대물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밤낚시 체제로 들어가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붕어, 월척붕어 만나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 꼭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 하나는 잦은 비 소식에 낚시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고, 밤에는 파라솔 밑으로 파고드는 모기떼들의 성가신 공격이 바로 그것이다. 밤 낚시를 준비하고 출조한 낚시인이라면 비와 모기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이런 모든 것을 예감하고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대물 낚시인이 갖추어야 할 준비 자세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하절기 밤낚시로 들어가는데, 하절기 밤낚시 할 때, 그것도 대물 낚시하면서 찌를 담궈 놓고 마냥 기다리는 낚시를 할 때 이 모기가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에는 이제 요즘에 많이 파는 이 모기장망, 얼굴 모기장망 이거를 쓰면은 해결이 되고, 손은 가급적이면 이제 장갑을 끼워서, 우리가 모기 물려서 득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또 손을 이제 수건으로 싸서 감출 수도 있고 포켓에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텐트를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또는 이슬 맞는 것이 안 좋으니까 텐트를 치게 되면은 모기는 이 텐트 속으로 많이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 향을 피워야 되는데요.
모기향을 피울 때 모기향 박스에 들어있는 그 알루미늄으로 된 모기향 이거를 피우게 되면은 거기다 꼽아서 피우게 되면은 이 땅에 놓았을 때 낮아가지고 다른 물질에 닿거나 이렇게 물기에 닿게 되면은 모기향이 자꾸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기향 펴놓고 향이 꺼져버리면은 그거 믿고 있다가 모기 등살에 더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현지에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모기향을 피워 들고 있는 게 이게 갈대입니다. 갈대를 이 대게 낚시하면서 주머니 칼 정도는 이제 비상용으로 휴대를 다 하겠죠. 이 주머니 칼로 갈대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위를 대각선으로 잘라서 그 날카로운 부분에다가 모기향 가운데 이 호음을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키를 적당히 높이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끼워서 꼽게 되면은 비가 오는 날이라거나 혹은 숲이 좀 있는 데라도 숲에 닿지 않고 혹은 물에 닿지 않고 이 모기향을 안전하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갈대라든가 작은 나뭇가지를 구하기 어렵다면은 대개 낚시 가면서 나무젓가락들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 그 나무젓가락을 식사하고 그걸 버리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나무젓가락 하나면 두 짝이 되는 거죠. 그 나무젓가락 한쪽 끝을 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 홈에 그 부분을 끼워 가지고 그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모기향을 피우게 되면은 꺼지지 않고 밤새 안전하게 피울 수 있고, 그리고 위치도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겨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절기 밤낚시 하면서 그 경험에서 오는 그 향 피우는 요령을 말씀드려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와서 풀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에는 꼭 그런 요령으로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낚시인은 늘 찌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낚시인에게 있어 찌는 물속 상황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손맛이 아닌 눈맛도 제공해준다. 시원한 찌올림에서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낀다. 또 밤새 입질 한번 받지 못하더라도 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지금 밤새 계속 비가 내리면서 밤 11시경 됐습니다. 이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는 본수로를 벗어나 있어서 그렇게 어디에서 물이 크게 유입돼서 뭐 홍수가 질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지금 일부러 안전지대에 와서 지금 낚시를 폈는데, 제가 애초에 와서 오후에 늦게 낚시 펼 때는 지금 제가 앉았던 자리 여기가 전혀 물이 한 5cm 내지 10cm 아래쪽에 있었고 여기는 전혀 물이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불어나 가지고 제가 지금 발등까지 물이 차오르는 정도로 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이 불어날 때는 그 준계곡형 저수지, 이래서 그 물이 아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상류 물골 연안에 가서 오름수위 낚시를 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여러 날 오면서 집중적으로 갖다 내려가지고 저수지들이 전부 다 빨간 황토물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여기 와서 낚시를 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비가 계속 오면서 물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그러면은 사실상 참붕어 낚시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과연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건지, 또 새벽 시간이 되면 반전이 될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 논둑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찬다면은 일단 저희가 낚시를 더 이상은 이제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내일 아침 시간이 된다면은 아침 시간에 물이 더 이상 불어나지만 않는다면은 이런 들 가운데 있는 작은 그 담수형 수로 이런 데에서는 아침 조항을 부분적으로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하튼 지금 이제 시간은 자정으로 갈 텐데 이 상태에서 더 관찰을 하면서 해보고
내일 아침 시간대 낚시할 때까지 이 뚝이 잠길 정도로만 물이 차지 않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밤에 참붕어로 미끼로 한 이 대물 낚시를 해서 입질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찌는 뭐 거의 어렵다고 보고,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연안 쪽에서 입질을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 낚시기 너무나, 저도 지금 일부러 오늘 낚싯대 편성하면서 제일 긴 대를 2칸 반대로 했고, 지금 가운데 짧은 데가 연안에 붙이기 위해서 1.4칸하고 1.5칸하고 요 대를 지금 짧은 대를 바로 앞에 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참붕어 미끼에 입질이 들어온다면은 이런 짧은 데에서 입질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도 아마 내일 아침 시간대 날이 밝으면서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치든지 오더라도 물이 이렇게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낚시는 즐기는 것이지만은 또 때로는 이렇게 자연현상에 도전하면서 하는 것도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 콩알 낚시 한다거나 또는 가족 단위로 갔다거나 친구들하고 올려서 가벼운 마음으로 낚시 가서 할 때는 낚시 그 자체를 즐기면서 자연 속에 동화돼 가지고 즐거운 낚시하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런 불편해지면은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말고 즐긴 그 상황에서 낚시를 접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낚시입니다. 다만 때로는 자연현상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대물 낚시를 해보는 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비 오는 것을, 빗속에서 낚시하는 것을 즐기고, 바람이 웬만큼 불면 부는 대로 또 그 속에서 자연 폭풍 속에서 내가 하룻밤 낚시를 해보는 그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오늘 저는 장마비가 계속 오는 속에서 밑에서 물은 불어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 입질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하룻밤 낚시를, 요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아침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큰 입질 한번 있으면은 시청자 여러분과 좋은 그림 보면서 즐기면 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은 점점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금쯤이면 어떤 형태로든 붕어 입질을 보일 때가 됐다. 때론 입질 한번 못 받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 밤낚시지만 환덕수로에서의 밤낚시만큼은 심심치 않게 입질을 해대고 있었다. 모처럼 만에 받은 입질. 결과는 일명 빠가사리라 불리우는 동자개였다. 동자개 역시 바닥에 서식하는 어종이라 붕어 낚시에 자주 등장하는 어종 중에 하나다. 대개 이렇게 황토물이 지고 물이 급격히 불어나고 할 때 메기 낚시하고 이 동자개, 이런 낚시가 잘 됩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막 황토물이 휩쓸려 내려오고 그럴 때 그 연안에는, 안에 가운데는 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연안에는 역류가 되고, 그리고 아주 가장자리 이런 쪽에 붙이면은 대개 물고기들이 그런 쪽에 많이 붙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바닥을 기는 고기, 메기라든가 이런 이 동자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새우든 지렁이든 참붕어든 이런 동물성 미끼를 꿰서 낚시를 해보면은 대개 이제 메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정이 지금 다 돼가는데 이 시간까지 동작의 입질도 메기 입질도 없어서 방금 전에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서는 안 사는가 보다 했더니 그 말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제법 씨알이 있는 동작개가 물고 나왔습니다. 그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낚시 책을 보니까 말이죠. 그 오름수위 낚시를 설명을 하면서 물이 세차게 흘러갈 때에 이 대물 붕어들, 큰 붕어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서 한 가운데로 화살표를 해놓고 물이 세차게 급히 흘러 들어올 때 가운데를 차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글쎄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본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물이 급격히 많은 양이 흘러서 간이라든가 수로라든가 혹은 저수지라도 계곡이 길게 돼 있는 저수지에서 강하게 물이 흘러 들어갈 때는요, 고기들이 흐름을 가운데서 타질 않습니다. 강한 흐름은 피해서 양연안으로 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강가라든가 큰 수로가에 평소에 강변에 보면 자갈 모래밭이 이렇게 노출돼 있죠. 말라 있죠. 물은 저 안에 있고. 그런데 큰 물이 져서 그 백사장까지 물이 차서 흘러갈 때 거기에 역류 현상이 생기면 뭐 거기에서 그물질을 하거나 우리 어렸을 때 투망질을 하거나 하면은 금방까지 어제까지 백사장이었던 거기에서 잉어, 붕어, 메기 할 것 없이 큰 고기들이 많이 잡혀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강한 물이 흘러갈 때 고기들은 물을 타고 오르면서 힘들게 가운데 세찬 물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양연안을 타고 흐른다는 얘기죠. 타고 오른다는 얘기죠. 오름수위 할 때. 그래서 오름수위 낚시할 때 포인트는요, 요즘 이제 지금 큰 비 오고 그러니까 오름수위를 타야 되는데, 이러할 때 포인트는 물이 세차게 흘러드는 데에서 가장 쪽을 보면은 물이 역류하죠. 역류하는 쪽에 바로 바깥쪽, 거기 보면은 되게 이제 연안 수초대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또 수몰나무하고도 맞물리고, 그런 쪽을 포인트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큰 고기들은 물 흐름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물 흐름에 비켜서 양쪽 연안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는 데를 피해서 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이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제 지금 이제 발등에서 거의 이제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안쪽보다는 바깥쪽, 물이 찰수록 더 바깥쪽, 이런 쪽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여튼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물이 이런 상태로 해서 더 차오를 것 같으면은 뭐 여기는 뭐 큰 홍수가 나서 위에서 이 뚝을 넘어서 오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안전 우선이니까 더 해보고,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해서 물이 위험할 정도로 만약 불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 낚시를 접었다가 옆에서 차에서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상황 판단을 하고 아마 낚시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비는 그치고 있었다. 하지만 비가 그쳤다고 해서 호조황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위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수위는 알게 모르게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처음에 포인트를 정했을 때는 논두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고 낚싯대 뒷받침대가 물에 잠겨버린 지 오래다. 자, 이제 자정도 넘었고 계속해서 좀 해봤습니다만은 동작에 한 마리 만나고는 지금 특별한 입질이 없습니다. 그 입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비가 이쪽에는 지금 조금 느끔해졌는데 아마 저 위쪽 산 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계속 차올라 가지고 이제는 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시간이 이대로 불어나서 더 지나면은 이제 이 논뚝이 없어지고 논과 수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물이 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낚시도 어렵고 또 오가면서 나중에 나갈 때에는 실족의 염려도 있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꽂아놓은 받침대도 노출돼 있던 것이 지금 거의 물에 잠기는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자정을 넘기면서 낚시를 접어서 안전한 곳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갔다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밤 낚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붕어 낚시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동이 터서 날이 밝으면서 안전하면서 포인트가 될 만한 데를 다시 찾아보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찾아보고 이제 참붕어 낚시 할 만한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서 오늘 밤 낚시에서 연결해서 계속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낚시를 걷어 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낚시인도 자연이 거부할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낚시도 좋지만 자칫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 이쯤이면 하는 수 없이 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밤에 자정을 넘고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불어나 가지고 이 논이 물에 잠길 정도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낚시가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낚시를 접어 가지고 지금 차에서 대피해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지금 새벽에 날이 밝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날이 밝아서 나와 보니까 밤새 비가 가늘어져 가지고 지금도 약간씩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내려오는 물량이 적어지고 또 아래쪽에 바닷물이 어제 야간에 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 밀고 올라오고 또 빗물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물이 많이 찼던 것 같은데 새벽에 바닷물이 썰물이 되고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했던 저 아래쪽 약간 낮은 쪽에는 아직도 물이 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기는 곤란하고 여기는 거기에서 약 100m 정도 높은 쪽에 있는 이 작은 둔봉입니다. 그래서 들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둔봉에서 지금부터 다시 또 대물 낚시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 낚시는 좀처럼 포인트를 옮기는 법이 없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포인트를 옮긴 이상 다시 낚시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같은 환덕수로지만 수심도 다르고 물밑 상황도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낚시를 2번 하는 셈이 된다. 그만큼 장마기는 어려운 낚시가 되는 일이 많다.
밤새 모기에 시달렸고 낮에는 비를 맞는 것이 대물 낚시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낚시터는 험난하기 그지없다. 자, 월척 특급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하면서 거의 뭐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마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하늘이 쉴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정 넘어서 들어가 쉬고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 다시 포인트로 옮겨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입질이 없습니다. 한 두세 차례 찌 끝이 살짝 노는 입질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그 참붕어가 바늘에서 죽어 있으니까 같은 참붕어가 와서 이게 건드리는 겁니다. 참붕어가 죽으면은 참붕어가 와서 그 참붕어 배부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뜯어 먹습니다. 눈을 파먹고 배를 뜯어 먹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잔입질이 자주 있을 때 꺼내 보면은 이제 눈이 파여지고 없고 배가 뜯겨져 나가 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참붕어 낚시할 때에도 이 찌 끝이 가물가물 노는 잔입질이 여러 차례 있고 난 후에는 꺼내서 새로운 참붕어로 갈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장마기 때에 낚시할 때는 이제 웬만한 경우에는 뭐 평상시와 같이 낚시해도 되는데 참붕어 낚시를 할 때 이렇게 급격하게 비가 호우가 내려가지고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날 때에는 실제로 참붕어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붕어 낚시를 꼭 한다면은 포획망에 들어온 참붕어 중에서 가급적이면은 좀 잘 자란 거, 평상시보다는 좀 잘 자란 거를 바늘에 꿰서 하는 요령이 필요하고 따라서 바늘 채비도 대개 평소에 뭐 13호 바늘 썼다면은 한 10호 바늘 정도 이렇게 약간 작은 바늘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또 급격히 물이 불어났을 때 연안으로 이 고기들이 다 붙게 되거든요. 그 연안으로 붙은 고기들이 참붕어를 크고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작고 죽어 있는 것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참붕어 낚시를 이런 오름수위에서 급격하게 물이 불었을 때 할 때에는 오히려 살아있는 싱싱한 참붕어보다는 작으면서 이제 금방 죽은 거 그래서 바늘에 깨놓으면 허옇게 그대로 있어주는 거 그런 참붕어를 미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워낙 저수지들이 상태가 황토물이 빨갛게 져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찾아서 지금 이 경상남도권을 남부권 돌다가 지금 그나마 황토가 앉아 있는 농 가운데 있는 그 담수용 수로하고 작은 둔봉하고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곳에서 사실은 새우보다는 참붕어 낚시가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입질을 못 받고 과연 이 작은 둔봉에 우리가 원하는 대상으로 하는 큰 붕어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입질을 안 하는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비가 와서 물이 급격히 불어날 때 이럴 때 참붕어 낚시할 때는 가급적이면 짧은 데를 써서 연안에 붙이고 참붕어는 씨알이 큰 것보다는 작은 거를 미끼로 쓰고 작은 것 중에서도 죽어 있는 거 방금 죽은 거 그런 거를 미끼로 쓰고 따라서 바늘 제비도 평소보다는 한두 수 작은 바늘을 쓴다. 그것이 요령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기를 낚아내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로 다음 주까지 이 기상이 안정되지 않고 간다면은 다음에는 제가 저수지에 가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령의 낚시를 시도할 겁니다. 밤낚시가 수로에서 낚시를 했다면 아침 시간대 하는 낚시는 작은 둔벙에서 하는 낚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작은 수로나 둔벙이나 붕어 입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물 낚시가 조항에 연연해 하는 낚시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이상 못내 아쉬운 것 또한 낚시인의 심정이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인근의 주민들이 예초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한덕수로는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약속된 시간만큼은 자리를 뜨지 않고 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대물 낚시. 파란 거다. 오래 감겼네 것 같다. 모를 풀고 나와야 되는데 옳지 빠졌다. 누룩 뭐. 자, 어제부터 해서 참붕어 낚시하면서 아침 시간에 오전 시간으로 가면서 제대로 된 입질 한 번 받고, 이거 비록 잔챙이집니다마는 붕어 얼굴은 봤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이 정도면은 잘해야 5치 이런 정도 되는 녀석인데, 자, 이렇게 참붕어를 쓰다가 깔짝깔짝하고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입질이 한 서너 차례 있었는데, 제가 참붕어를 조금 작은 거, 그 중에서도 금방 죽어서 하얗게 된 그거를 꿰서 지금 저쪽 갈대 사이에다가 투척을 해서 찌를 세웠던 건데, 이르만한 붕어도 참붕어를 빨아들여서 완전히 흡입한 상태에서 입질이 됐기 때문에 바늘이 이렇게 안쪽에 박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참붕어를 미끼로 한 대물 낚시를 할 때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붕어가 붕어를 먹느냐 그거를 의심스러워하고, 또 실제로 참붕어로 붕어를 잡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잠깐 쓰다가 입질 없으면은 그냥 말고 그러는데요. 대물 낚시를 참붕어로 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만한 붕어도 이렇게 참붕어를 삼키고 정확하게 걸려서 나옵니다. 자, 일단 참붕어 대물 낚시에서 월척을 못 만나고 입질 한번 받고 그래도 붕어 얼굴은 보았습니다. 자, 이 붕어는 더 커서 만나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으로 가까이 가는데 오늘 낚시는 아마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붕어 낚시가 이 낮 시간대에 해보면은 새우 낚시보다는 낮 시간에 참붕어 낚시가 그래도 좀 되긴 하는데, 이 점심시간으로 가까이 가면서부터는 사실 생미끼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왔던 비가 잠깐 멈춘 상태인데 지금 다시 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금방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월척 특급에서 하는 떡밥 대물낚시, 메주콩 대물낚시 이어서 하는 참붕어 대물낚시 첫 회분, 그거는 오늘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음 기회에 물이 조금 안정된 상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가급적 저수지를 찾아가서 저수지에 사는 참붕어 낚시를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척특급을 진행하면서 1시간 내내 시선을 떼지 않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실제로 이 대물낚시이다 보니까 붕어 모습 한 번도 보이지 못하고 찌월지는 거 한 번도 보이지 못하고 1시간을 마감한 것이 여러 회 있었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물낚시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월척 만나고 그러면은 신비감도 없고 사실 재미도 없고 또 대물낚시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든 이 비가 와서 황토물이 됐든 간에 제가 조금 더 많이 연구해 나왔고 많은 실력을 갖췄더라면 거기에 적응해서 더 잘했더라면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을 보여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모자랍니다. 더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